예, 반갑습니다. 예, 우담바라 합창단 음성공양. 점점 더 이 목소리가 아름다워지죠. 예, 크게 박수 한번 주. 예,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인간도에서 인간의 수준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인간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일단 절대 하지 마라. 왜? 인간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고생한다는 걸 비유로 하자면은 건강을 홀라당 잃어버리고 난 뒤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은 굉장히 고생스럽고 고생을 해도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해서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빚을 많이 지고 난 뒤에 다시 이 경제를 일으키고 유지하려고 하면 그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업으로서 이 낮은 차원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낮은 차원의 업을 짓고 그쪽으로 떨어져서 지옥, 악이, 축생의 업을 지어 놓으면 그쪽에서 자력으로 내지는 어떤 인연으로 빠져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인간도를 받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생활 속의 착각, 알아차리기.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이제 생활 속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이렇게 속에서 그 다음에 착각이라는 건 첫 번째 착각을 얘기할 때 각을 먼저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이해한 거예요. 보고 듣고 그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이게 사실이라고 알아차린 것에 착각, 뭐죠? 잘못된 해석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하고는 무관하게 오해를, 나는 실제는 오해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밀어붙이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면 어떡하죠? 그게 잘못된 오해였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미안. 실수야.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 미안하지만 내 실수야. 고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아, 미안, 실수. 이러면 그게 어떻게 실수냐? 고의지. 이렇게 말할 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죠. 내가 이게 실수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하냐면은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안 하기로 결심했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조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다가 그 다음에 자동 절전 모드.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덜 쓰는 상태로 들어가죠. 그리고 신경을 좀 덜 쓰는 상태가 되면 내가 이 조심하는 상태로 갈까? 아니면 습관이 하던 대로 할까?
습관이 하던 대로 하죠. 그러면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습관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감시하고 조심하다가 그러다가 신경의 절정 모드, 신경을 좀 덜 쓰는 상태가 되면 습관이 하던 대로 합니다. 맞죠? 자, 이런 일은 나한테만 있을까? 상대방한테도 있을까? 상대방도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나를 보면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거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습관이 했어. 내가 고의로 한 거예요? 습관이 한 거예요? 습관이 한 거야. 그거를 나는 내가 고의로 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안 하려고 한 건데 실수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거를 보니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 같아. 그런 게 보이면은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저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까? 안 그러면 저 사람은 매번 고의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상대방한테 당신은 늘 고의로 그래놓고 구차하게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상황에서 어떤 게 발생되느냐? 무시가 발생됩니다. 상대방이 뭘 하냐면 당신은 나를 무시한다. 이런 말을 생뚱맞는 말을 해요. 왜 무시하느냐? 나는 그 습관이 있는 것을 조심하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과정은 싹 다 무시하고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은 노력한 부분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10번, 100번, 우리 습관,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음식을 좀 잘 드시는 분은 내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노력하면은 잘 되나요? 아니면 실패율이 높은가?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하다가 조금 또 잘 안 돼서 또 음식을 좀 먹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한대더니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 하는 거 뭐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하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다가 음식을 또 이렇게 좀 먹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래, 그 사이 많이 노력했는데 노력하다가 스트레스가 좀 올라왔나 보지. 그럴 때는 한 박자 좀 쉬면서 갔다가 다시 노력하면 되지. 어떤 이야기가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나요? 어떨 때 우리는 그러니까 뭐죠?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부분? 내가 노력하는데 노력한 부분은 봐주지 않고 애쓴 부분은 봐주지 않고 내 기존의 습관이 반복했던 행위만 바라보면서 그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만 그러고 있을까? 아니면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그런 착각. 당신은 고의고 나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착각일까? 아닐까? 그래, 이것이 착각인 줄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그거 착각인 줄 모를 때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착각을 하고 있으면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이해를 하고 나면 격려와 위로, 힘든 상황에서
자기 습관을 극복한다는 힘든 상황에 그래도 해볼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 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많이 감소하죠? 괴로움의 확대 재생산, 투쟁의 확대 재생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부족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결점이 많지만, 그렇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내 입장에서는 실수, 너의 입장에서는 고의, 이 프레임을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반성을 하고, 반성이라는 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레임이라 그러죠.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흔하게 많이 일으키는 개무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동아리,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동아리라고 하죠. 그 동아리 안에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상대가 책임과 의무를 하느냐 못하느냐, 감시자의 역할 같은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는 어떠냐면 매 순간 노력하고, 매 순간 인내하고, 매 순간 배려하고, 매 순간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 내 입장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자, 배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이 꼭 하고 싶어서 해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라고 하죠. 매달 월급 봉투 만들어 오는 거, 아니면 매일 때가 되면 밥상 차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매일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매번 월급 봉투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매일 이렇게 청소 한번 하고 매일 밥상 한번 차릴 때마다 얼마나 새롭게 신경 쓰고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라는 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번역을 하자면은 동아리에 대한 배려, 그리고 노력, 인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 동아리를 향한 애정,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고 당신의 의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이 순간에 무엇이 배제되느냐, 무엇이 개무시당하느냐,
매 순간 배려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담고, 애정을 쏟고, 이 부분이, 이 내용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네 할 일 아니냐. 그거 가지고 무슨 공치사를 하느냐. 그게 공치사 할 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알아는 줘야죠. 아, 배려하고 있구나. 매 순간 배려하고 있구나. 매 순간 노력하고 있구나. 매 순간 애쓰고 있구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해서 월급 봉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 봉투를 받는데, 그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월급 봉투 받는데, 그 어떠냐,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봉투를 만드느라고 쓴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꾹꾹 참을 때가 참 많답니다. 날라오는 재떨이를 다 피할 수는 없으니까 위험한 건 피하고 적당한 건 맞아가면서, 왜냐하면 다 피하면 얄미우니까. 그렇게 그래 가면서 만드는 그 월급봉투 한번 만드는 사이에 칭찬 듣고 고맙다는 소리만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만들어다 주니까 이 봉투는 당연하고 왜 늘 이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하고 객관적인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그 받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개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청소하죠, 아이 돌보죠, 식사 준비하죠, 가족 관계 이렇게 조율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고 살아? 여기에 무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개무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개자는 크다는 뜻이죠, 요즘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상대방을 바라볼 때 쓰는 그 알아차림이 달라요. 내가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알아차림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상대방이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녹화가 됩니다. 유튜브에도 뜹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한번 듣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 비슷한 사례들, 그렇죠? 다른 사례들에도 연결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관찰력을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의 총량을 줄이고 행복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비슷한 행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요? 상대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에는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 행동을 매번 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운동장을 10바퀴 도는 사람을 보면 매번 비슷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하게 뛰는 것 같지만, 그 뛰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애쓰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걷고 뛸 때마다 애쓰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발 한 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순간순간 우리를 배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고 우리를 아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누가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하던 대로 또 해.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그 고치는 일은 잘 돼가나? 그 습관 고치는 게 쉽지 않다는데 그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습관을 상대로 해서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되지. 다만 노력은 꾸준히 하고 그리고 결과는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나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어디를 봐줘요? 노력하는 자리를 봐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습관은 무엇이 성장하느냐? 주목하는 자리가 성장합니다. 실패하는 자리를 자꾸 바라보고 실패하는 자리를 자꾸 지적을 하면 실패의 횟수가 늘어납니다. 실패의 강도가 늘어납니다. 애쓰는 자리에 주목을 해주면 애쓰는 자리로 이게 에너지가 모이고 그 애쓰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인내하는 힘이 노력하는 힘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주목하는 자리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습관이 퇴행했으면 좋겠는가? 주목하지 않는 습관은, 주목받지 못하는 습관은 퇴화합니다. 주목받는 습관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어떤 습관에 주목해서 지적질을 많이 했을까? 지적질이라니까 좀 그렇죠? 주목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가? 없애야 할 습관에 주목했으면 그 습관은 안 없어집니다. 성장시켜야 할 습관, 그렇죠? 그런 자리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성장시키는 자리는 어디예요? 바람직한 노력에 주목해 주기. 그리고 실패는, 그거는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하고, 어떤 식으로 어린아이 걸음마 배울 때 바라봐 주는 마음으로. 이제 습관을 만드는 건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면서 한 발 한 발 연습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일어서서 걷기도 전에 뛰고 날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사느냐? 여기에는 그 원리는 사서법을 기반합니다. 어떻게 사서법을 쓰느냐? 첫 번째 사서법은 보시, 두 번째는 애어, 세 번째는 이행, 네 번째는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시, 그 중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뭐예요? 보시는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중에 노력하는 자리에 관심을 가져주기. 이런 보시가 꼭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한 그 노력이 깨알 만큼이라도 그 깨알을 키우고
소나무 겨자씨라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작은 씨앗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겨자씨라 그래요. 겨자나무는 큽니다. 그 작은 씨앗을 잘 키우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바람직한 행동, 그 작은 씨앗에 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어, 따뜻한 말로 격려하기. 꾸준하게. 그 다음에 이행, 그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또 그 조건을 그런 행동을 하기 쉽게 같이 연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 비교를 당하면 열등 비교를 당하면 그 행동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려. 그 다음에 도와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요?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근데 이 동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굉장히 큰 수행법이에요. 우리가 각자 자기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평생 자기 습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자기 습관의 굴레 안에서 평생을 뱅글뱅글 돌거든. 그런데 동사는 어떤 걸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의 습관에 맞춰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습관을 수순해. 그때 뭐를 해요? 내 습관을 정지시키고 상대 습관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습관을?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습관을 꾹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습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내 고정된 습관이라는 이렇게 이제 어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임의로 나갈 수 없으면 갇혀 있다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출입을 한다 그러죠. 그러듯이 자기 습관에 문을 만들고 마음대로 자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습관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 연습을 하는데 벗어나는 연습이 어떻게 하냐. 그냥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에 얹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습관을 하는 동안에 뭐냐면 내 습관을 꾹꾹 눌러 참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생기고 나면 내 습관을 기반으로 한 고집을 부리는 일이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내 습관을 기반으로 한 고집, 이 부분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괴로움의 총량을 줄이고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을 원래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지만은 생활 속의 착각 알아차리기, 그 포인트 중에서 그러니까 실수와 고의, 이거는 뭐예요? 같은 현상에 대한 내 입장, 네 입장을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행동이 따라온다. 또 책임과 의무가 당연하다고 보는 데서 엄청난 무시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그 무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져요. 얼마나 심각하게 무시한 겁니까? 그렇죠? 매 순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데. 그래서 그럴 적에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뭐라고? 사서법. 그 중에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는 자리를 알아봐 주기. 그것이
도시, 배려죠. 두 번째, 그 자리에 대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실질적인 행동을 해주기. 그리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함께 리듬을 맞춰주면서 같이 노력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나의 습관으로부터 독립하는, 나의 습관으로부터 여유를 가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벌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불자님들, 지장보살님이 매우 훌륭한 인생을 사는 불자님들이라고 별표 5개 참 잘했어요. 찍어주실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물밀하